네, 안녕하세요. 바둑주의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굉장히 좁고 협소한 그런 귀에서 이루어지는 마법같이 아름답고 멋진 그런 사활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귀 쪽에 있는 흑대마. 일단 한 집을 확실하게 갖추고 있는 그런 희소식을 갖고 있어서 자, 둘 수 있는 흙의 옵션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요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다 보니까 자, 뭐 이 정도 일감으로 좁혀져 있는 문제라면 굉장히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하지만 백에게도 엄청난 반격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 반격을 예상하지 못한다면 의외로 그 함정에 빠져가지고 이 대마를 살릴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착점을 하기 전에 반드시 백의 착점, 다음 착점에 대해서 구상을 해보고 난 다음에 결행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자, 어떻게 하면 백의 함정을 피해가지고 이 흑대마를 멋지고 완벽하게 살려낼 수가 있을까요? 자,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다 같이 멋지게 바둑 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일감이 여기를 단수를 때리는 게 눈에 들어오죠. 백한테 일단 이 두 점을 살릴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묻는 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 둬주면 여기를 끊었을 때 이 백돌 다섯 점이 도망을 갈 수가 없어요. 옥절수 같은 게 나올 리도 없고요. 단수를 이렇게 안쪽으로 치는 거는 더 안 좋고요. 바깥쪽으로 치는 게 그나마 좀 집으로 좀 나은 선택이긴 한데 이미 바둑이 많이 망가졌죠. 자, 그래서 백에게는 이 돌을 살리는 옵션은 없습니다. 자, 그럼 뭐 이런 식으로 둬가지고 지금 이 돌을 되따낼 수 있는 독사과 같은 것을 좀 줄 채비를 할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흙이 이렇게 조심해야 될 건 이 한 점 다시 잡겠다고 따라가면 혼자만의 착각을 하면은 지금 큰일 납니다. 백이 후절수를 만들 수가 있긴 한데요. 자, 흙도 이렇게 한 집을 만드는 것이 존재하고 조금 더 세련되게 두는 것은 이렇게 먼저 따내주는 게 특이하게도 이 상황에선 이득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여기를 끊어가는 수가 한 번 더 남아있기 때문에 백으로 하여금 가일수를 여길 두거나 이렇게 따내가지고 더 한 번 더 못박음을 지금 강요할 수가 있거든요. 못질을 강요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사이에 큰 자리를 한 번 더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백이 이도를 이렇게 포기하고 따내고 나니까 갑자기 눈에 안 들어오던 한 집이 어딘가 들어옵니다. 요 한 점 잡아봤자 백이 이쪽을 쏙 찌르고 들어가면 이 자리가 옥집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백이 흑도를 전체를 다 따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요런 한 점에 집착을 해서는 안 되는데요. 그렇죠. 흙이 마지막 순간에 여기를 '보이지 않던 한 집이 여기 숨겨져 있었구나.'라고 느끼고 향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백이 그것을 시기를 좀 앞당겨서 아예 응수를 안 하고 이쪽을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끊는 것은 백이 어차피 두 점을 잡아서 별로 흙이 이렇게 얻는 것이 없이 옥집만 가져가고 대마는 잡히게 되어 있거든요. 자, 이것이 흙이 원한 것이 아니었을 텐데 말이죠. 그렇죠. 여길 뒀을 때 백이 이 자리를 두면 첫 번째 따내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백이 들어갔을 때 이런 욕심을 내지만 않는다면 욕심을 내면은 흙이 다시 잡힐 수가 있거든요. 흙은 그냥 두 점을 살리는 길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여기를 연결해 가지고 그냥 두 집을 선수로 내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되겠죠. 자, 백도 이렇게 두려고 한 게 아니었죠. 그렇죠. 여기는 어쩔 수 없이 따내야 됩니다. 그때 이제 더 이상 여기 집착하지 않고 여기를 막는다면 두 집을 쉽게 낼 수 있었던 상황이었죠. 돌을 두다 보면 어디가 한 집이 났는지 까먹을 때가 있는데 역시 그런 것을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자, 백이 이렇게 이으면 될까요? 마찬가지죠. 흙이 막기만 해도 살아있는 여기에 한 집이 숨겨져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쪽을 따내는 것이 좀 더 집으로 이득이 됩니다. 나중에 따낼 수 있는 기회가 안 돌아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가급적이면 끝내기를 한번 해주고 할 거 다 한 다음에 이제 이걸 따내면 큰일 나는 거예요. 득을 이미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쪽을 가주면 꼼꼼하게 흙이 처리할 수 있어요. 자, 이걸 왜 득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나중에 백한테 이렇게 한 점을 따내게 해주는 것이 훨씬 나은 겁니다. 이렇게 두 점을 살릴 기회를 주는 것보단 말이죠. 자, 그래서 흙은 두 점을 한번 따내는 자체로도 집으로 이득이 되는 그런 모양인데요. 자, 그래서 백이 준비한 게 있죠. 백은 어차피 뭐 두 점 잡혔는데 그걸 무시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자, 흙이 여기서는 이제 구상한 게 있죠. 따내는 게 어차피 선수인가 하니 그때 여기를 이렇게 살려가겠다. 이런 꿈을 꾸고 있는 상황인데요. 백이 그것이 꿈이라는 것을 바로 일깨워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최선의 방어는 역시 뭐니 뭐니 해도 공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백이 두 점을 살려가는 방어를 선택하는 대신에 공격 앞으로를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착시 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여길 뒀을 때 따내고 나면 흑돌이 의외로 자충이라서 이 자리를 들어갈 수가 없죠. 반대쪽을 다주친다고 해도 백은 이 한 점 그냥 쥐어주면 그만입니다. 자, 그럼 흑이 여기를 끊는 것이 문제였을까요? 돌아가고 싶긴 한데, 자, 이제는 백이 여기를 집착할 필요 없어요. 괜히 패를 내줄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백은 가만히 이쪽을 이어주면 흑대마를 잡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은 여기가 따내는 것이 먹여침 한 방으로 잡히게 되는데 아직까지 흙이 순순히 포기하기에는 좀 아쉽죠. 그렇죠. 바로 필살기 같은 수. 붙이는 수일까요? 자, 이거는 이렇게 이어주기를 바라는 수이겠지만 너무 속보이죠. 여길 둬도 먹여치는 것이 백한테 돌아오고요. 반대쪽을 막아가더라도 따냈을 때 독사과 역할을 지금 백이 충분히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수였죠. 자, 이렇게 돼선 안 돼요. 그래서 흑이 준비한 필살기가 바로 이쪽을 끊어가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어차피 이어갈 수는 없고, 그렇다고 두 점을 잡으면, 그때 이렇게 딱 타이밍을 잡고 따내면 백이 더 이상은 욕심을 부리기가 많이 어려워졌죠? 백이 두 점을 따내는 것을 틈타서 선수로 활용을 하고 두 집을 만들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흑의 옵션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이렇게 따낸다, 이렇게 잡는다고 해도 다를 건 없어요. 이쪽이 어차피 선수가 되기 때문에 흑이 살아나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흑이 지금 간과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백은 이 두 점과 두 점의 수상전도 이기고 이 두 점도 독사과로 만들어버리는 아주 멋진 기술, 빈상각의 묘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딱 늘어 빠지면 눈 돌아가죠? 이렇게 되면은 들어갈 수가 없고 결국 두 점 따내야 되는데 백이 되따내가지고 전혀 예상치 못한 반격을 맞으면서 흑이 전체가 잡혀버리고 말게 됩니다. 자, 엄청 간단해 보였는데 이 백의 반격을 보는 것이 어찌 보면 더 어려웠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런 만큼 역시 고수는 내 수를 넘어서서 상대방의 최선의 수까지 봐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가 비로소 진정한 고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반대쪽으로 한번 가봐야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두 점을 지금은 공격하는 그런 의사를 이제 비춰주면서 백의 한 점을 살려도 이렇게 맞겠다라는 뜻인데요. 자, 그런데 이거에 결정적인 결함이 있죠. 여길 뒀을 때 내가 예상했던 대로 백이 이렇게 촉촉수를 당해주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이때 백은 여기를 들어오는 흑한테 잘못을 일깨워 줄 수 있어요. 여길 따내버리면 자충이었던 것을 깜빡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흑은 여길 들어가기 위한 절대적인 조건이 이걸 따내서 한 템포를 늦춰주는 건데, 자, 백이 막아주면 그때 여기를 가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는 이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백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어야 되는데, 따내가지고 늘 그렇듯이 석점을 따내는 것은 한 집을 가져다 준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요렇게 지금 흙이 살아나는 모습인데, 물론 먹여치는 것도 가능은 한데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어차피 백이 여기를 이어주진 않을 거예요. 집으로 좀 손해이고, 어쩔 수가 나온다고 해도 집으로 좀 손해죠. 자, 그런데 백은 이 석점을 버리는 과정에서 흑이 집으로 조금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지금은 초절정 고수라고 하면은 먹여치는 것보단 바깥쪽을 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수순이 되겠습니다. 자, 어째서 백한테 이런 일이 발생했죠? 그렇죠. 강아지처럼 이렇게 흙이 두는 데를 따라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는 방금 전만 하더라도 여기를 못 들어갔었잖아요. 하지만 흙이 여기를 따내는 이유를 재빠르게 캐치해내고 여기를 방어해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둥바둥 해봤자 결국 이 자리는 옥집이라서 흙 전체가 잡힐 수밖에 없었죠. 자, 그러면 흙이 뭔가 다른 수순을 좀 짜서 예를 들면 뭐 이런 데를 둔다. 이게 백이 그냥 받아주기만 해도 촉촉수를 들어가기 위한 절대적인 요건이 여기를 따내야 되잖아요. 그때 백은 여기를 유유히 이렇게 다 받아주면 아무것도 흙이 만들어낼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지금 뭔가 좀 전혀 예상을 못했던 그런 그림인데 너무 쉽게 봤죠?
그렇다고 이걸 1의 1 자리에다 둘 수는 없잖아요. 이거는 뭐 백이 손을 빼도 두 점을 다음에 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에 잡혀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러면 정답이 없는 거 아닐까? 야, 이 세 개 중에 틀리다니. 이렇게 하고 나서 나 이제 알았어. 이러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뭔가 먹여줘야 되나? 어차피 촉촉수니까 백이 여길 들어오지는 못하고 백이 이쪽을 양보하면은 그때 이렇게 두 점을 따내는 달콤한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술기를 공부할 때 있어서 우리가 빨리 고쳐야 될 것은 혼자만의 술기. 즉, 내 마음대로 상대방이 이렇게 둬주는 달콤한 상상을 지워낼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해야 돼요. 백은 이렇게 절대 둬줄 일이 없죠. 그냥 따내고 봅니다. 자, 어차피 단수 칠 때 이곳을 밀고 들어가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흙이 반대쪽을 막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여전히 여길 밀고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없는 관계로 흙이 한 템포를 쉬어줄 때 자, 지금 강아지처럼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했죠. 백돌 석점이 잡히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백이 그것만 꼼꼼하게 확인한다면 역시나 흑대만은 잡혀있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은 여기까지도 해봐서 이거 붙이는 거는 더더욱이 안 될 것 같고요. 두 점 잡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정답이 없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고수는 맛을 갖고 놀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맛을 갖고 논다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권리를 아낀다라는 거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요리를 하느냐, 적재적소의 맛을 사용하느냐가 바로 고수의 기준을 바꿔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응수타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먼저 끊어가는 것이 기똥찬 묘수가 됩니다. 자, 이걸 둬서 일단 물어보죠. 백이 그 어느 곳을 둬도 이 두 점만 잡으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됩니다. 이미 두 집이 나 있는 모습이고 백이 반대쪽을 단수 쳐도 여기는 석점도 잡았겠지만 이 자체도 이미 집이 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백이 여기서 도망을 갈 수 있냐?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백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수보다는 여기 수상전을 이기는 데 주력을 해줘야 돼요. 기본 응수가 뭔가요? 그렇죠. 일단 단수를 치는 거예요. 근데 이 첫 수 맞았다고 해도 방심하고 이런 데 먹여치면 갑자기 되던 수도 안 되게 됩니다. 자, 단수 치려고 봤더니 이게 뭐예요? 독사가로 바뀌어 있죠. 따내봤자 전혀 보람이 없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키우면 어떻게 될까요? 키운다고 해도 백이 이쪽을 들어오면 여전히 여길 들어갈 수 없는 흙은 한번 준비할 때 백이 여기를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것을 허용하게 됩니다. 자, 이 미꾸라지가 빠져나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은 먹여치는 것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자, 고수라고 해서 무조건 돌을 버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이렇게 그냥 단수 치는 수가 좋은 수가 돼서 백이 이 두 점은 살리기가 좀 어려워졌고요. 여길 찌르고 들어간다면 요렇게 따내서 자, 백이 따내는 걸 강요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고요. 자, 다만 흙도 이렇게 먹여치는 것은 안 돼요. 여길 두면 다시 되따낼 수 있는 기회를 백한테 내주기 때문에 정확한 따냄을 해줘야만 이 먹여침을 미연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백은 여기를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정도로 손실을 좀 적게 할 수 있는 정도밖에 없는데 따내고 양쪽을 이렇게 맛보기로 가져가면 역시나 흑대만은 멋지게 살아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자, 그렇죠. 아까 전에 뒀던 백의 묘수 아직까지 등장을 안 했는데요. 자, 이수가 등판합니다. 이것을 풀어낸 자만이 진정하게 이 문제를 정확하게 요리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두 점을 이렇게 단수치는 거는 그렇죠. 백이 이 두 점을 독사가 처리하는 과정을 이미 완료를 해놨기 때문에 문제없이 이 한 점을 버리면 흑대마는 여전히 잡혀있는 그런 대마가 돼버리고 말게 됩니다. 자, 과연 뭐가 문제였을까요? 별로 대단한 게 없는 그런 교환 같은데 말이죠. 자, 근데 이제는 맛을 다르게 쓴다고 했죠? 이젠 여기로 맛을 써줍니다. 자, 여기를 막는 거 안 된다는 거 알겠는데 아까 분명히 백이 여길 들어오면 자충에 걸릴 수밖에 없는 흙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 교환이 엄청난 역할을 해줍니다. 그건 뭐냐면 흙이 여길 들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 한 박자를 씌워줘요. 백이 멍멍이처럼 따라가면은 석점이 잡히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하지만 지금 백은 멍멍이처럼 안 돌아가고
이쪽에다 못질을 하더라도 단수를 치면 더 이상은 석점을 살리기가 좀 어려워져요. 이런 후절수는 보너스입니다. 그냥 줘도 되는 그런 후절수예요. 다만 한번 따내고 줄 것, 한번 따내고 주는 것이 집으로 좀 더 정확한 수순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00은 결국은 이쪽을 따내야 되는데 따내서 석점을 따내는 모양은 어지간해서는 한 집이 나게 되어 있어요. 가운데를 들어가도 흙은 살아있고 100이 한 점을 따내도 흙은 두 집을 만드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눈으로 보기도 보고 나서도 믿기지 않을 정도인데, 자, 어떤가요? 처음으로 한번 좀 돌아가 본다라고 하면 여기를 생각하신 분은 많이 없으실 거고 아마 대부분 이것을 먼저 생각하셨을 텐데, 여기에서 이 베개 따내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베개 입장에서 그냥 수를 따라가다 보면 내가 수읽기가 부정확하더라도 흙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모양이거든요. 맥락은 똑같은데 고수들이 보통 이런 걸 먼저 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꼭 걸려들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상대의 응수에 정확한 대응을 할 줄 아는 요런 묘수를 빨리 찾아내는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흙은 이 옥집을 가져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읽을 수 있었던 수가 바로 이쪽을 넓혀가는 건데 역시나 이쪽을 못 들어가는 만큼 한 템포를 죽이면 이렇게 백을 잡을 수가 없고 흙은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자, 근데 놀랍게도 이게 여길 뒀을 때 백이 이렇게 만들면은 단수 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쪽을 먼저 끊어도. 근데 지금은 백이 당연히 뒤쪽을 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맛을 먼저 물어보는 것이 기통찼죠. 자, 백의 단수는 이렇게 둬가지고 아까 보셨다시피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그런 흙의 모습이었고요. 자, 백의 입장에서는 결국은 이걸 넣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노선을 변경해서 이 두 점을 독사가를 잡고 끝나면 안 되는 상황이었죠. 자, 이 돌을 쭉 키워버려서 이쪽을 막아주는 겁니다. 되게 최후의 항전인데 사실 집으론 좀 손해입니다. 따냈을 때 어차피 여기를 살릴 수가 없다라는 것을 문득 깨닫고는 다시 한번 바둑판을 정리해가지고 이끌어 나가야 되겠죠. 자, 어떤가요? 정말 흑의 입장에서는 '야, 이런 타이밍이 있나?' 싶을 정도로 자, 너무나도 환상적인 그런 아주 멋진 맥점이었는데요. 자, 이번 시간도 바둑판을 멋지고 아름답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